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실전 매매 했었던 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공부할 거리, 그리고 관점, 노하우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릴 거고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훨씬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할 거는 주식 초보자 아니면은 직장인 투자자, 부업 투자자, 재테크 투자자, 뭐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포지션의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때로는 파동 아니면은 당일 흐름을 관찰하면서 매매하는 거, 이거를 전업 투자자만 하는 어떤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직장 다니더라도 어찌됐든 내 돈을 넣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만큼 수익 내기 유리해지는 거니까 알아두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주식을 재테크 차원에서 하는 일반 직장인 지인분들이 나는 주식 그렇게 못하지,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냥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선을 긋고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파동 중에 하나, 이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M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상승 종목은 기본적으로 M파동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당연한 거죠.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나만 모르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이 되죠. 한번 N이 나오면은 무조건 상승이냐? 그건 아니죠.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N으로 가는 것 같다가 N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 같더니 다시 W처럼 이렇게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변화된 파동도 결국에는 여기서도 N이고 여기서도 N이고 결국엔 그래요. 근데 N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종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파동을 공략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지션을 잡을 때도 어떤 식으로 처음에 포지션을 잡으면 유리한지도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M파동이 나와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쯤이겠죠. 12,000원 부근. 자, 여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데가 있어요. 12,000원을 돌파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을 직접 지켜보는 뭐 전업 투자자 아니면 시장을 계속 볼 수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좀 있기 때문에 돌파 트라이니까 어느 정도 매매 실력이 있고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의 영역, 뭐 여기에는 전 동의해요. 여기가 위로 슈팅도 가능하지만 돌파를 할 경우에, 근데 만약에 힘에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표현은 많이 합니다. M파동이라고도 하고 다른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캔들 보는 사람들은 쌍봉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저항 때 맞고 떨어졌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은 있지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에는 저항을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다들 현혹되진 않아요. 근데 진짜 현혹되는 곳이 돌파 이후거든요. 요 돌파 때. 여기서 좀 할 말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시간 없어서 이런 거 장중 관찰을 못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GTS나 MTS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잘 나가는 종목들은 귀신같이 알려주죠. 잘 나가고 있어. 엄청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뇌동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탄다? 여기서 돌파할 때 하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뚫을 때 하거든요. 근데 놓친 거잖아요. 놓치고 나서 내가 인지한 시점에선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에서 물량바지가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은 직장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안 하고서 괜찮다 싶으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인 이상 이런 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직장인일수록 초보자일수록 돌파를 남들보다 빠르게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실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돌파 매매는 보통 빨리 해야 된다라는 착각과 편견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나라고 클럽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돌파 매매를 좀 느리게 하는 게 직장인들이나 초보자들한테는 더 유리하다. 되게 애매한 시점에 하니까 물린다. 할 거면 좀 더 빨리 하든가, 좀 더 빨리 할 실력이나 환경이 안 되면 좀 더 느리게가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실제로 저도 빨리 못했어요. 그래서 한 템포 뒤에서 이제 매매했었던 종목이라서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말한 대로 12,000원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장중에 지켜볼 수 있다. 그럼 이런 데 뚫기 전에 이런 힘 보고서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거 돌파하자마자 이런 데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됐다 하면서 아 좋다 할 때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간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 물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고 그 상태로 버티면 어차피 갈 종목 잘 가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 종목은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산 다음에 버틴다? 이거는 돌파에선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여기 좀 안 돼. 이쪽 속도전에서 좀 불리해. 그럼 남은 거 여기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돌파해서 요 기회는 종종 준다. 근데 지금처럼 변형 케이스에서 밑으로 뺐다 놀리게 되면은 이때도 기회는 있다. 왜냐? 나는 이 종목을 분명히 이때 인지를 할 테니까. 여기는 직장인 분들도 안 놓치려고 하게 되면 안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결국엔 돌파의 연장이잖아. 놓칠 것 같은데요 하면 이것도 버린다. 이것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서 내가 인지했었을 때 사야지가 아니라 그때 살 때 지지선 부근을 파악을 하고 차라리 더 늦게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에 붙여서 사는 형태로 매매를 하는 게 초보자들이나 직장인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초기 포지션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면 나머지 매도의 영역은 각자 스타일이나 기술대로 실력대로 경험치대로 요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율성이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한 템포 늦게 샀죠. 늦게 사고 나서 근데 여기서도 확실하게 뚫을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 나서 기본적인 수익 챙기기 대응은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이 그냥 괜찮게 갔어요. 괜찮게 가서 여기서 판 것도 있고 이때 한번 팔 때 어느 정도 초기 파동에서 팔아야 될 거를 팔아뒀기 때문에 냅뒀고요. 실제로 직장인들하고 비슷하게 제가 계속 보면서 대응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대응하고 있는 게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좀 심플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사고 초기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이탈 안 하면은 그냥 쭉 봐보자 했는데 잘 가더라고요. 잘 가면서 조금 여기서 빠지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데까지 이렇게 밀리진 않아서 그냥 냅둔 상태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오늘 당일 고점을 돌파하길래 이때는 그냥 저는 시장 보면서 대응하는 엠파동의 요 대응이죠. 요거를 여기서 했고 그러면서 수익을 챙긴 형태. 왜냐면 요때 대응을 한 이유는 수익 실현을 할 마음으로 여기서 비중을 순간적으로 늘리고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요게 되게 단순한 포인트 같지만 실제로 전업분들 아니면은 주식 경력 오래된 분들 아니면 주식 좀 한다 하는 분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것만 따로 떼서 얘기하게 되면은 스캘핑 될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비중 늘리는 거 하게 되면은 불타기, 추격 매수가 아닌 그냥 불타기로 이제 포지션 확장 이런 거 될 수 있고, 아니면 최초 포지션 들어갈 때 포지션 세팅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 M파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한 상태에서 이 파동을 관찰하면서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정확한 포인트에서 행동할 수 있느냐, 그냥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이 전 고점을 뚫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점 돌파이고 M파동의 상향 돌파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봉상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매수하고 그냥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일지, 아니면 이제 다른 얘기가 있는 건지.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분봉에서 그냥 N자 나올 때마다 한다? 그러면 계좌 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둘 다 고점 돌파를 했지만 정확하게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M파동은 어디서든 나옵니다.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심지어 하락하는 종목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를 N자 그림을 갖다가 N파동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N파동은 일봉상에서 주요 지지 저항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 저항이 형성되는 원리는 가격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지 저항이 명확하게 껴 있어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000원을 그런 상황으로 봤었고 여기를 N파동으로 공략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 건데 이것도 N파동이라면 N파동이지만 분봉상에서 그냥 당일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에 오늘 한정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주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포인트지 여기가 되게 센 지지 저항이 될지 안 될지 13,000원 가격 이점도 있지만 13,000원 자체가 12,000원보다는 되게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신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캘핑입니다. 여기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여기서 포지션을 열어놨고 유리한 포지션이 있었고 그거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 거다. 이런 차이가 있다. N파동도 각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분봉상에서 안 그래도 그걸 달려들다가 계좌가 녹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오늘 주제는 직장인분들 그냥 주식을 좀 여유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 이 분봉을 보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오늘 얘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일봉상에서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라인을 캐치해 두고 또 일봉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돌파를 안 해야죠. 그거는 돌파를 일봉만 보고서 하겠다는 저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돌파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일봉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 놓고서 분봉을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분봉 흐름 살짝 보면서 뭐 가격 알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부수적인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 흐름을 두세 번이라도 보면서 체크업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 돌파를 자동 매매처럼 한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비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일봉에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주요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지점이 뭐 어떻게 보면은 큰 가격 괴리가 있는 게 아닌 상태로 종가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이럴 때 종가 베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그거는 차라리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상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여기서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양봉을 세웠습니다. 꼬리가 있던 없던 짧던 길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러면은 나는 요 포인트가 아니라 환경적인 거랑 여러 가지 감수해서 나는 여기서 그냥 하겠어 하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대신에 감수해야 되는 단점 하나만 설명하면은 이렇게 사고 나서 그대로 올라가 주면은 너무 좋죠. 다음날도 그냥 바로 양봉이 서준다든가 아니면 다음날 운 좋게 갭 떠서 시작한다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뚫어놓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분명히 답답할 수 있을 거다. 상관없다 하면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탈시키거나 깨버리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흔히 말해서 재료 소멸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변수 악재 이런 게 나와서 이런 흐름에는 취약할 거다. 어떻게 하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대응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종가 베팅에서 먹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맞는 그런 매매가 될 수도 있다. 요 두 가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정하고 물어본 게 이제 장중 대응이 어렵고 분봉 보고 대응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렇게 고려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다. 근데 만약에 다음날 장초에 뭐 개파락을 해서 시작한다던가 강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 대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종가 베팅을 한 거라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이제 직격탄으로 맞게 되는 거일 거고. 근데 이제 종가 베팅이라는 것도 유연하게 다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가격 범퍼를 보고 여러 가지 흐름상 뭐 타이밍상 조금 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나중에 빠르게 대응해야지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 이런 종목을 보면은 그래 이제부턴가 보다
하면서 이 위에를 보고서 이제 매수하고 좀 기간 조정이 되더라도 눌렸다 올라가겠거니 하면서 이제 홀딩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흔드는 것도 이거 흔들었다가 올리는 거겠거니 하면서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은 물론 돈 버는 거지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물려있는 것들로 이제 계좌를 꽉 채우게 된다던가 크게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그렇게 좀 느슨한 마음으로만 주식을 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본인 환경과 무관하게 어쨌든 좀 잘 대응해서 손해를 줄이고 손익비를 맞추는 그런 노하우를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클럽에 오시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고 경험을 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나는 너처럼 주식 못하지 라고 얘기했던 제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이상한 말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물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전업하는 사람처럼 직장인도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각자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될 거는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 게 그게 올바로 된 주식 투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로도 좀 맞닿아 있는 얘기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말씀 계속 드리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 타고 가입 안내 공지사항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입 신청서 넣어주시면 상담까지 한번 받아보시면서 궁금한 거 추가로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보시고, 다음에 더 유튜브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